안녕하세요. 호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위기 직전에 주가가 한 10% 이상 상승을 반복하고 있어요.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약 한 20년 동안에 한 서너 차례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7년이 그 외환위기 발생 그 연도죠. 사실상 11월에 발생했으니까 4분기에 발생을 했는데 위기는 특히 한국은 11월에 그 위기를 선언을 했거든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제 1분기 대비 2분기 주가가 물론 이제 1분기 태국에서 이제 위기가 먼저 발생했어요. 근데 2분기의 주가는 10% 이상 상승합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때도 마찬가지예요. 닷컴 버블이 2001년 2분기에 내지 3분기 사이에 이제 발생했는데 붕괴죠. 그러는데 2000년 4분기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죠. 그 4분기 대비 1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97년에도 그렇고 2001년에도 그렇고 불과 한 4년 사이에 그 위기 직전에 그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주가가 10 내지 15% 이상 올랐어요. 2007년에도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때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2008년이죠. 그러니까 2008년 1년부터 세계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올해도 1분기부터 하락하니까 뭐 시기적으로 비슷해요. 그때는 이제 미국발 위기고, 근데 2007년 3분기에 미국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 그 1분기 대비 주가 2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불과 한 10년 사이에 세 번 뭐 위기가 발생했고, 위기 이전에 주가가 세 번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2019년이죠. 11월과 12월에 또 주가가 큰 폭 상승을 한 다음에 2020년 3월에 주가 큰 폭으로 뭐 하락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00선이 일시적으로 무너졌고요. 2200선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주가 지수는 3분기 대비 11월, 12월이니까 한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기 발생 직전에 예외 없이 지난 20년 동안은 주가가 15% 안팎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나? 라는 것이 오늘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한 5가지 아니면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관리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추경 매도하지 아니하고 일단 주가 상승을 유도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물 매도를 하고 풋옵션 매수를 하고 보유주식 현물을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위기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환경도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죠. 그래서 분기 성장률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1997년에도 2분기 미국은 지금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면 미국 예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은 0.6%그 성장해서 1.7%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97년 1분기에는 0.6% 성장하고 2분기에는 1.7% 성장하니까 3분기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20% 올랐다라는 거죠. 원래도 이 성장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2분기가 마이너스 0.6%인데 3분기는 1.5% 정도 성장이 기대되거든요. 비슷한 환경이죠. 2001년 닷컴 붕괴 때도 그 2000년 4분기죠. 마이너스 0.3%에서
한 6개월 사이에 그 1.3%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또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르는 거죠. 2007년에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약 한 15 내지 20% 올랐는데 2분기 미국 성장률이 0.3%에서 그러니까 1분기 0.3%죠. 그런데 2분기에 0.6%로 성장률이 개선되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가 상승을 유도한단 말이죠. 즉 위기관리 전략이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또 그 위험도 관리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 즉 헤지펀드들이 주로 이 방법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이죠.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2019년 4분기에도 미국은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는데 한국은 성장률이 상당히 개선이 돼요. 3분기 0.5%에서 4분기에는 1.3%로 개선이 되죠. 그러니까 막판에 주가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기 직전에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잖아요. 부동산도 암울하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국채를 제외하고는 다 불확실하고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개월 동안에 15% 정도 상승을 유도하면 수익률이 대단하거든요. 왜냐면 연수익률이 마이너스인데 한 분기에 15% 10% 수익률이면 그건 대단하니까 그래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약 한 3 내지 5개월 동안 모면서 또 주가가 오르죠. 그래서 2022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과거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분기 성장률은 2분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률로 반전될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인플레이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난 20년간은 2022년이죠. 2022년에는 인플레이가 일반화돼 가지고 기업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물가가 오르면 기업한테 유리하니까. 특히 인플레 수혜기업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 이후죠.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거기에 또 수혜기업도 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재정 지출 규모를 지금 크게 법안을 늘리고 있죠. 예산도 법안이 통과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9월 소비자 물가가 10월 한 중순경에 발표될 텐데 8월보다는 또 안정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때문에 큰 폭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면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니까 이것도 일시적으로 호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과거와 차이점인데 시중 유동성이 과거보다 풍부해요. 2019년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중 유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그 국제 유동성까지 달러 초강세니까 인덱스 초강세라는 말이 맞겠죠. 달러 인덱스 초강세 때문에 밖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돈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엔화가 지금까지 하락을 했고 유로화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고 영국 파운드가 큰 폭으로 하락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은 미국의 경우에는 풍부하다. 과거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거죠. 이것도 성장률 플러스 반전, 그 다음에 물가 단기적으로 안정기대, 유가는 이미 큰 폭으로 하락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 운임도 상당히 안정돼가 있고, 그 다음에 8월부터는 그 임대료도, 주택 임대료도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안정 기대, 여태까지 소비자 물가가 주가 하락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면 이제 환경이 좀 많이 나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올해는 선거락하는 게 있어가지고
정책 자금을 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거래량이 최근 약 한 2주 동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판 사람도 많습니다. 왜? 공포 분위기가 약 한 2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매도자도 많다라는 거죠. 공매도도 있을 거고, 인버스도 있을 거고, 매도자도 많은데 매수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수자는 누구일까? 기관 또는 헤지펀드라고 봅니다. 우리 보유환율연구소는. 왜냐하면 이러한 공포에서 매수를 할 만큼 용기 있는 집단은 어딨냐라고 보면 돈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니 그건 헤지펀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공매도 해놓은 거 청산하고 그러다 보니 거래량 늘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 10%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기존 공매도는 청산하고 추가적으로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과정에 거래량이 늘었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 공매도 물량이 과거보다 많단 말입니다.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상승 반전할 때는 오히려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15%가 올라간다 하면 인버스 투자자나 아니면 레버리지 투자자 있잖아요. 2배수 내지는 3배수 그런 투자자들은 못 견디거든요. 15% 오르면 3배수 투자자는 45% 악화가 나는 거예요. 공매도 세력의 경우. 그 다음에 2배 꽃버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2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15% 오르면 30%니 크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돈을 벌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30% 터지는 거는 심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물량들이 매수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헤지 펀드들은 이것을 역용하죠. 거기다가 과거와 달리 2007년만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8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2022년 9월은 지금 9월 말이기는 한데 달러 인덱스가 110 이상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과거와 다른 경제 환경이라서 아마 이번에도 15% 정도는 어렵지 않게 위기를 앞두고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유환율연구소가 8월 27일부터 쉽게 하면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지만은 14,500 안팎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과거 위기 직전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때보다는 2022년 9월 말 현재 주식시장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도 클 수 있다. 그래야 기관 투자자들은 위기 관리할 수 있고 헤지펀드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위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유환율연구소도 큰 흐름은 하락 속에 있지만은 기술적 반등은 있는데 지난번 13,500보다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죠. 여튼 지금 환경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성장률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 소비자 물가도 9월에는 좀 안정될 것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도 과거와 달리 풍부하고 그리고 선거 전이니까 정책 자금도 집중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공매도 물량 과거보다 많고 푸드 옵션 물량 과거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오히려 상승 폭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